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한 주가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자 또 이렇게 또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근데 좀 좋은 소식이었으면 참 좋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또 자세히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갈 텐데요.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하나씩 차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어떤 흐름을 보여줬나요? 네, 아무래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한 만큼 현재 맵에서도 붉은색이 굉장히 더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좀 더 낙폭을 키워갔던 나스닥 지수가 낙폭을 줄였고요. 다우 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바 차트를 통해서 일간과 주간 그리고 월간까지 추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살펴보시면 초록불을 켜는 섹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11개의 섹터가 모두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필수 소비재와 산업 그리고 부동산과 소비순환재까지 평균 1%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히려 통신 서비스와 기초 소재 그리고 에너지는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아예 초록불을 켜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를 통해서 조금 유가가 75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평균 2%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그리고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낸 섹터였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래도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움직이면서 금융 섹터는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평균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가장 약한 섹터는 테크였습니다. 기술주가 평균 5%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와 부동산도 한 주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9월을 마감하는 날인 만큼 월간 차트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월간 차트를 살펴보시면 주간 차트와 굉장히 좀 유사한 모습입니다. 네. 에너지만 역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한 달간 에너지 섹터는 평균 8%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까지 모두 오름세를 가져간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시 그리고 금융주도 그래도 두 번째로 강한 섹터 혹은 적게 줄어든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초 소재와 통신 서비스 그리고 유틸리티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월간으로 살펴봤을 때 기술주가 뒤에서 4등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또 하나씩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주간 차트와 또 월간 차트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함께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목을 잘 선별을 하시면은 뉴욕 증시 중에서도 향후에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주간으로도 또 차트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약간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이번 주간으로 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상승을 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사실 너무 붉은 종목들이 좀 너무 많이 많죠? 있어서 네.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9월을 한 달에 마감한 만큼 월가에서 9월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점도 함께 소개를 해드린 후에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9월이 그렇게 내림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시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는 임금과 에너지 가격 그리고 운송비 인상이 앞으로는 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표했습니다. 이어서 또 찰스 슈왑은요, 시장 회복세 속에서 수면 밑에 혼란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걱정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그리고 부채 상한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WS 그룹의 코멘트까지 전해드립니다. 증시가 부정적인 전망이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던 이런 포인트들은 모두 예상했던 부분이다. 9월에 있었던 악재들은 모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행주를 추천했던 이유다라고 조금 힘주어 말하는 그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또 월가에서 내놓은 코멘트까지 하나하나 또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이제 보였는지 하나씩 또 자세히 차트별로 또 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섹터 어느
섹터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적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주, 특히 이번엔 반도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조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AMD와 그리고 엔비디아가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에 일렉트로닉 아츠의 게임 5종, 히트 게임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좀 유저들이 열광을 하면서 잠시 후에 일렉트로닉 아츠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함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이제 CEO의 움직임, 11월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데요. 젠슨 황 CEO가 11월에 GTC에서 AI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스케줄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가져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 가까운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20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AMD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AMD는 좀 더 선명한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2%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 AMD의 프로세서가 사용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2%대 강세 속에 10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AMD까지,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밖에도 또 지금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옆에도 어도비가 잠깐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0.34% 정도 하락을 했지만 저번 달에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10월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어도비하고 넷플릭스가 아니었죠. 참 우리 테슬라였습니다. 네, 월가에서 꼽은 또 종목들 중에 테슬라와 어도비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10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어느 쪽 섹터가 될까요? 네, 말씀하신 넷플릭스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넷플릭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네. 오징어 게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사실 오징어 게임이 국내 관련 종목들에만 활력을 불어넣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넷플릭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덕분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넷플릭스는 다른 빵주와 비교해서도 9월 한 달 동안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금 인기쇼 프로그램인 사인펠트의 스트리밍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가입자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1% 넘는 탄력을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61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렉트로닉 아츠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빨간 맵일 때에도 초록불을 켜내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특히 일렉트로닉 아츠는 현재 6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트의 모양이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틀 연속, 간밤에 이어서 이제 어제 그 전일장까지도 3% 넘는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9월 한 달 동안 잠시 내려왔던 14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엔비디아 소식에서 같이 전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에 새로운 게임을 추가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금 일렉트로닉 아츠 또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고요. 이어서 살펴볼 섹터는 우리 자동차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 그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 하락을 했네요. 간밤에 일론 머스크가 부자 서열 1위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테슬라 주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대표 자동차 빅3는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그래도 자주빛, 소폭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에서 2023년까지 연비 효율성의 10%를 높이는 새로운 배출 규정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주나 각 시에서는 좀 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 도입을 원한다라고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전기차 전환으로의 그런 새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런 환경 관련해서 배기가스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포드까지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소폭의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77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소폭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0.42% 내림세 속에 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입니다. 포드는 1% 가까운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1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GM에 이어서 포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자동차까지 달려봤습니다. 쭉 달려왔는데요. 네, 우리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그래도 좀 너무 빨갛긴 하지만 파란불 켠 좀 강세 종목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장유진 캐스터 좀 파란색 강세 종목 없을까요? 네, 맵에서 열심히 저희가 초록색을 좀 네. 채굴하듯이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네,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열심히 좀 찾아볼게요. 네, 좀 이 종목도 채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금이죠. 뉴몬트가 그렇습니다. 네.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뭐 1,750달러 선을 내어주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에 뉴몬트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몬트는 간밤에 1%대 오름세 속에 5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강세 종목은 페이첵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첵스는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16% 정도 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여기에 페이첵스는 4% 넘는 탄력을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11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펌이요. 네. 네, 어펌은 저희가 뭐 Buy Now, Pay Later 뭐 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네. 말씀드릴 때 좀 자주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간밤에 5%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금 계좌에서 가상화폐 매매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펌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또 간밤에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란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제재한다라는 게 이제 풀렸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간밤에 또 새벽까지 이어졌죠.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상화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유진 캐스터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9월 서학개미 순매수 탑5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지금 살펴보시면 원래 순매수 순위에서 ETF는 제외하고 개별 종목을 우선 가져왔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실 현재 지금 1위 자리에 알파벳이 올라 있지만 진짜 1위는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QQQ ETF, 아하, 네, 네. 트리플 Q ETF 이 종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어떤 경향성, 어떤 네.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특히 소개해드린 이 1위를 차지한 ETF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면서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ETF입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개별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역시 빅테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탑으로 좀 올라온 종목이 ASML 홀딩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또 장영구소에서 언급해드렸던 루시드 그룹도 이번에 굉장히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9월 달에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탑5 종목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우리 맵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맵으로 좀 돌아가서 네, 우리 지금 페이스북 주가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페이스북 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장유진 캐스터? 네, 9월 한 달간 조금 살펴보시면 뭐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빅테크가 함께 움직이다가도 예를 들면 넷플릭스 혹은 페이스북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뭐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랄지 뭐 앱 관련 정책 이런 정책이 변경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간밤에 그래도 주가가 좀 방어를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3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아마존 주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존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마존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존 계속해서 뭐 7월, 8월, 9월 저희가 장영구소 전해드린 내내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순매수 종목 탑에서는 조금 빠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존 살펴보시면 소폭의 내림세 0.49% 내림세 속에서 3,2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마존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우리 금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배당이 가장 좋게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장기로 가져갈 수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금융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C 확인해 보도록 하죠. BAC 주가 짚어주시죠. 네, BAC 확인해 보시면 1%대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좀 크게 움직이면서 이번 주에 금융주가 많이 등락을 빠졌죠. 오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대의 약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4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배당주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 그렇죠. 아침에 밸런스에서 이런 때에는 좀 배당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래서 거죠? 시티그룹을 함께 확인을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밸런스에서 시티그룹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이런 상황에서는 배당금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더 뭐랄까요, 강한 그렇죠. 경향이 있죠. 흐름을 너무 가져갈 좋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시티그룹이 배당이 좋은가요? 네, 시티그룹을 이번에 좀 배당금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하. 네, 정규장에서는 뭐 2% 가까운 내림세 속에 7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온 만큼 앞으로 추이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밸런스에서 소개를 한 종목이 에너지 섹터에 있는 코노코필립스를 함께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네, 코노코필립스 저희가 항상 뭐 엑슨모빌, 쉐브론에 이어서 주가를 확인하곤 했는데요. 네. 간밤에 뭐 에너지 섹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에 비교하면 주가가 선방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소폭의 내림세 속에 6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노코필립스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또 배당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그냥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연말에 한 번만 줬었지만 연말 지나고 이제 연초에 한 번 줬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두 번 분기에 나눠서 주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배당도 있고 뭐 일배당 하는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런 배당에 관련한 배당주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뭐랄까요, 좀 쏠쏠하게 주머니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그래도 좀 괜찮다, 그 필수 소비재 혹은 또 컨슈머 디펜시브 쪽으로 해서 계속 이틀 연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오늘은 빨간불을 켰어요. 바로 타이슨인데요. 타이슨 푸드까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타이슨 푸즈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네. 지금 타이슨 푸즈의 위치가 맵에서 네, 그쪽 우측에 있습니다. 여기 네. 어디 있었는데요? 제가 네. 너무 찾고 싶은데 K 타이슨 옆에 있어요. 푸드가 잘 안 보이시죠? 그 K 옆에 있습니다. 네, 그 왼쪽에. 네, 코 옆에 있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네. 근데 필수 소비재가 사실 간밤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서 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좀 내림세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이쪽이 패키징 푸드고 타이슨 조금 푸드가 아래쪽으로. 이 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네, 있었던 거기 걸로. 여기 있어요. 네, 거기 있습니다. 타이슨 맞습니다. 푸드. 네. 네, 정말 그림 찾기처럼 저희가 찾아냈는데 2%대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7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타이슨 푸드를 포함해서 나머지 패키징 푸드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아무래도 뭐 간밤에 조금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추이를 가져가게 될지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